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문재인이가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이번에 터져나온 소해 해양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 사실상 이대준 씨를 북괴군에게 피살되도록 방치를 했던 문재인과 그 일당들. 이후에 가짜 월북으로 유족들을 2번 죽였으며 우리 국민들을 속였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삭제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소해 해양공무원 사건은 국가가 헌법을 어기며 또 국가가 저지른 중차대한 범죄, 반드시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일갈하지 않았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살겠다고 왔던 탈북 어민 2명 강제 북송시킨 문재인. 어찌되었든 문재인 주사파 정권 그 가담자들과 문재인이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이가 6억 달러 대북 송금 그 실체가 터졌으며 임종석이가 북한 관계자들과 비밀 접선을 통해 또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까지 가담된 충격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특종 문재인 전 대통령 6억 달러 대북 송금. 이 프리덤 앤 라이프는 특종 문재인 전 대통령 6억 달러 대북 송금이라는 단독 특종 기사에서 어떻게 6억 달러를 문재인이가 보냈는지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북한이 요구한 박지원 국정원장, 용도는 제2의 대북 송금. 오라스콤이 북한에 받을 6억 달러, 한국 정부가 대납. 현대, 한화, 수출입은행, 오라스콤이 등장하는 3자 거래. 국민 세금으로 계약 체결된 거래에 등장한 채찍과 당근. 대북 송금 진행 중, 검찰 수사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말 제2의 대북 송금을 단행했다라고 이에 정통한 대미 소식통이 밝혀 후 폭풍이 예상된다. 소식통은 오라스콤이 북한으로부터 받을 미수금 6억 달러를 한국이 대납하는 3자 거래 방식으로 방산 계약 등의 거래를 통해 돈이 북한으로 건네졌다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이었던 올해 1월 15일부터 6박 8일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를 순방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행선지였던 이집트에서 있었던 방산 계약과 철도 현대화 사업이 3자 거래에 이용됐다라고 밝혔다. 대미 소식통은 돈이 어떤 방식으로 북한에 건네지는 것인가 라는 본 매체의 질의에 결국 박지원이 관계되었던 것 아닌가요? 라는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제2의 대북 송금에도 다시 등장한 것이다. 북한이 요구한 박지원 국정원장, 용도는 제2의 대북 송금.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2017년 12월로 올라간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2017년 12월 9일, 2017년 12월 9일에서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에 특사로 파견된다. 당시 임종석 전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이후 한반도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등 실제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북한의 저작물 사용료 등을 북한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경문협 이사장이기도 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아랍에미리트 방문 당시 리비아 주재 북한 대사 주종혁과 비밀 접선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 북한 대사 주종혁과 만난 사실을 본 매체도 확인했었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북한과의 비밀 접선 라인을 만든 정황이었다.
문제는 2020년 여름 이후였다. 당시 본 매체는 정통한 대미 소식통의 전언을 근거로 북한이 박지원 국정원장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냈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박지원을 국정원장으로 요구한 이유가 남과 북의 정보 교류 목적이었다라고 교차 확인하며 북한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미 대북 소식통들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용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었다. 이제 그 의문이 풀리고 있다. 북한은 대북 송금 경험이 있는 박지원이 필요로 했고 이런 공작을 비밀리에 추진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국정원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오라스콤이 북한에 받을 6억 달러, 한국 정부가 대납. 북한은 이집트 기업인 오라스콤과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집트의 이동통신 업체인 오라스콤은 지난 2008년 북한과 고려링크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해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업을 시작했다. 고려링크는 2015년 전후로 6억 달러 상당의 수익을 올렸지만 이를 반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중동의 대북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오라스콤이 북한에 양아치 행동을 했다라며 오라스콤이 실제 북한으로부터 받을 돈은 6억 달러가 아닌 4억 달러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어 오라스콤이 북한에 수익금 해외 반출이 되지 않으면 철수하겠다라고 했고 오라스콤이 철수하면 장비까지 들고 나가게 된다라고 밝혔다. 북한과 오라스콤의 갈등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라 북한의 고민도 상당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이런 고민을 가진 북한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통해 오라스콤이 북한으로부터 받아가야 할 6억 달러의 대납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실무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담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본 매체는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 과정에서 체결한 각종 계약이 북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의 실권자와 회담을 하지 못한 이유가 이스라엘 정부의 반대 때문이었다라는 사실도 대미 소식통으로부터 확인했었다. 정통한 대미 소식통은 결국은 이런 거래 중간에 박지원이 있는 것인가 라는 본 매체 질의에 결국은 박지원이 관계되었던 것이라며 오라스콤과 3자 거래한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현대, 한화, 수출입은행, 오라스콤이 등장하는 3자 거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말 2022년 1월 15일부터 6박 8일간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를 이례적으로 방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이집트를 방문한 전후로 첫째, K9 자주포 등 무기 수출과 둘째, 전동차 320량, 그리고 셋째, 이집트의 철도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계약이 체결됐다. 이 계약에는 현대 로템, 한화 디펜스, 수출입은행, 그리고 오라스콤 건설이 등장한다. 이집트 순방 기간 전후 3건의 계약 체결. 문제는 이 거래가 투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건을 팔면서 우리 국민 세금인 대출과 차관이 이집트의 무기 구입과 철도 현대화 사업에 투입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를 통해 북한이 오라스콤에 줘야 할 돈을 대납하는 방식의 대금
대북 송금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계약은 아직도 비밀에 붙여져 있다. 하지만 본 매체의 취재 결과 하나 디펜스가 이집트와 계약한 금액 중 80% 이상, 현대 로템이 계약한 금액 중 90% 이상, 이집트의 이 철도 현대화 사업에는 거의 100%가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들이다. 자금은 한국 수출입은행이 주도했다. 수출입은행은 대출뿐만 아니라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등을 동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집트 최대 일간지인 알 아흐람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 사업 룩소르 앤 하이엠 구간, 한국은 이 사업에 3억 1200만 달러, 약 4430억 원 달러의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 자금을 이집트 정부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론에서 밝힌 부분은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언급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자금은 2억 5161만 달러였고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자금 6천만 달러까지 투입됐다. 주목할 부분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자금은 수출입은행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자금으로 이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대 자금이 동시에 지원된 복합 사례 또한 2016년 이후에 최초였다. 끌어다 쓸 수 있는 돈은 전부 다 끌어다 쓴 상황이다. 대외협력기금 차관 자금은 이집트 철도 현대화 건설에 투입되며 건설은 오라스콤 건설이 맡는 구조이다. 오라스콤 건설은 홈페이지를 통해 철도 현대화 사업 3단계 공사의 궤도 공사, 공급과 설치, 신호 및 가공 전차 시스템의 설치, 전기 시스템 및 견인 발전소의 설치 등을 맡는다고 홍보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 사업 같은 경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자금 집행을 추적할 수 있지만 오라스콤에 투입된 차관은 어느 곳에 쓰였는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자금 세탁이 이루어지는 정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본 매체는 지난 11일 오라스콤 그룹과 북한과의 3자 거래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보도가 나가는 오늘까지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이 자금은 현대 로템의 계약에 등장하는 4억 6천만 달러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자금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 1억 달러를 합한 5억 6천만 달러와는 또 다른 자금이다. 이집트 전동차 사업과 철도 현대화 사업으로 대출을 포함해 국민 세금 이 8억 7천만 달러, 약 1조 2,300만 원, 그러니까 1조 2천억 원 이상 투입되는 것이다. 현대 로뎀이 320량을 수주한 이집트 전동차 사업에도 오라스콤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집트가 이 사업들에 투입하는 금액은 계약이 비밀에 붙여져 있어 확실하지 않지만 한국 돈으로 3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 로뎀 관계자는 자신들의 사업에도 신호, 통신, 시스템에 오라스콤 건설이 들어온다라고 확인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LCC 이집트 대통령의 발언이다. LCC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방문 당시 향후 5년간 이집트에 10억 달러, 1조 4천억 원 규모의
한국의 대외 경제 협력 기금 차관 한도를 새로 설정한 것에 감사를 표한다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도 국민 세금이 오라스콤으로 흘러가는 구조를 만들어 둔 상황이다. 임기 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차관 한도를 이례적으로 늘린 것은 결국 북한의 대북 송금을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SBS랑 여러 한화 수출입은행 여러 기관들의 또 기업들에 물어봤지만 다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핵심적인 사항은 이제 이 부분이죠.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이 커넥션이죠. 첫째, 김정은 오라스콤의 6억 달러 통신비 연체. 둘째, 김정은 임종석에게 6억 달러 대납 요구 및 박지원 국정원장 요구. 셋째, 임종석 문재인의 김정은 의중 전달. 넷째, 문재인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 다섯째, 박지원 수출입은행 통한 공작 구상. 여섯째, 문재인 방문유예 부탁.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수출입은행 대출과 차관 통해 자금 집행. 열째, 오라스콤의 자금이 흘러가는 구조로 대납 완성.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소식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프리덤 앤 라이프도 주장한 것처럼 검찰 반드시 이 부분 수사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